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끝나고 목이 엄청 안 좋아서 바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고 약 좀 먹으니까 살짝 괜찮아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목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린다는 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바로 금융 시스템이 망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급 준비율을 0%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최대 12%였던 적도 있었던 그 시절에서 0%까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년, 21년, 22년, 23년을 지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영 대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요. 여전히 미국 달러 시스템을 믿는다면 다음을 상상해봐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자금을 잡코에 투자한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교환을 구제하기 위해 무한한 비트코인을 인쇄한다. 이거 그 도건이 그때 루나 찍을 때랑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사토시의 메파조 토큰은 비둘기적 표현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사토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다시 인쇄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거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다 이전에 미국에서 좀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맹점인데 곧 그게 무너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 결국 돈 찍기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나오죠. 옐런이 필요시에 예금을 추가로 보증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급등했다 이건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은행 위기를 여전히 옐런이나 바이든은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발언과 돈을 찍는 구제금융 쪽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이미 지급 준비율도 0%인 마당에 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신용으로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용이라는 게 무너지면 한순간이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통화 공급량을 보면 미국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때 2020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찍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동안 긴축을 했지만 꼴랑 이것밖에 줄이지 않았고 이걸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면 자산시장은 완전 개박살이 날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은행이 지금 무너져 나가는 상황에서 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구제금융과 예금자 보호에 전액 보장을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난파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신용까지도 무너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FOMC 그 패드워치에서 금리를 0.5를 올린다. 그러니까 50bp죠. 50bp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막 다수가 있던 적도 있었는데 은행 위기 이후에 쏙 들어가고 25bp가 일단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동결인데 정말 뭐 동결이 되면 엄청 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투트랙이 뭐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한 번 정도는 금리를 0.25 정도 올리고 대신 시중금리나 구제금융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주입을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티가 나지 않게끔 그러나 시장 심리 자체만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흔들기를 하면서 조절하게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리되 그 이후에 시중금리를 낮추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가 미국의 거래 시간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갔다 이랬는데 지금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주요하다라고 시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거래 시간대에서 47% 정도 움직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신뢰가 떨어진 그 시점, 신용마저 무너지는 그 시점에 난파선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나와있죠.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세는 현물시장의 매수세 및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비트코인 상승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과 현물시장 매수세에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물이 올라야 돼요. 선물보다는 현물 주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짱펑짜오가 이제 BUSD죠. 이건 BUSD인데 BUSD가 강제 종료가 됐다. 대신에 USDC는 은행 폐쇄로 인해서 시가총액도 축소되고 있지만 USDT는 성장하고 있다. 대안이 있다는 거. 그래서 크립토 머니로 들어오는 것들이 USDT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근데 아시아 시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그럼 중국이 다가올 잠재력이 있고요. 중국 잠재력 있고 플러스 미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얘들도 결국 테더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지금 비트코인이 은행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안전자산으로의 비행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면서 혁신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그런 개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서에이즈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액수할 수 없는 또 다른 중간 규모 은행이 실패하면 답이 그들에게 매우 명확해질 거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무한한 돈 찍기는 멀지 않았다. 아까 제가 예금자 보호법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에서 뭐 1억으로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무너지면 사실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그리고 언제 구할 거냐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면 그 돈을 찍어야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겪었던 루나가 붕괴되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5천이 이전에 5천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금이랑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에 이걸 변화를 하려면 연준의 이 금리 정책에 혼란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굉장히 깔끔한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구매해라. 그리고 연준을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밈처럼 되면 정말 강력하게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심을 버리고 조금 더 이런 쪽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이런 것보다도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결국 돈을 찍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비트코인이 그리고 금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점점 줄어들죠. 반감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의 공급량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고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다는 거. 무제한 발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연준처럼. 자,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지금 이건 제가 최근에 실시간 방송을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맨날 언급했던 거예요. 근데 새롭게 제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주봉 EMA 200선인데요.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1년 정도 동안 뚫지 못했던 선을 저번 주에 종가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는 리테스트 과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상승 재료로 쓴다면 비트코인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이랑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아직 과열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주봉 RSI도 과열이 안 된 상태라 이건 크게 보면 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일봉으로 봤을 때도 좋은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1,000달러나 33,000달러 혹은 조금 더 가면 34,000, 5,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만 상승이 일어나고 알트코인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분기점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승세기 형태를 하방으로 이탈했고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진짜 위아더 월드 알트장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을 하면 도미넌스가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FOMC에서
동결이나 25bp가 나와서 완연한 상승을 하는 동안에 또 도미넌스가 오르게 되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도미넌스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만 딱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메이저 알트들을 위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 선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물 뭐 현물 선물 다 마찬가지인데 이 방송이나 영상에서만 보여지는 시황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단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도 들어와서 보는데도 조금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물은 멤버십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현물은 멤버십이고 선물은 따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영상 설명란에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응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방도 똑같고 현물 멤버십도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선물방은 특히 이제 교육의 관점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매 근거라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니까 선물방이랑 현물방이랑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했는데 계속 자주 병원 다니면서 할 테니까 지금 요즘은 되게 중요한 장세예요.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